자, 이제 한 2시간 정도 할 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마 거의 시험 칠 때 계속 여러분 잘못하면 발목 잡을 건데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금방 쉽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그다음 공급이 있다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아까 보니까 P란 건 뭐라 했습니까? 가격, 그죠? 가격. 그 다음에 Q는 양인데 QD이면 뭐죠? 수요량. QS는 뭐 됩니까? 그죠? 공급량. 이렇게 표현하겠네. 자, 실제 이제 가격을 한번 해보자고요. 남자분들이니까 아까 네, 맥주 하죠. 자, 맥주가 만약에 이게 1,500원 된다면 한 병에 이럴 때 내가 이 맥주 살 수 있는 양을 보니까 요 정도 살 의사가 있대요.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요 맥주 가격이 보니까 떨어지네. 1,000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살 양이 더 많아지겠죠. 왜? 과거보다 싸니까, 그죠? 싼데 어쩐 양은 더 많아지는데 이걸 좀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이렇게 산다라 가정해 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맥주 값이 2,000원 정도 올라가면 과거보다 비싼 만큼 그 양이 뭐겠습니까? 더 줄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가격과 어떤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봐보자고요. 자, 첫 번째, 가격이 떨어지면 싸니까 그만큼 수요량은 뭡니까? 증가되는 거지. 거꾸로 가격이 과거보다 올라간다면 그만큼 비싼 만큼 뭐 있으면 수요량은 오히려 줄겠네, 그죠? 그러면 이때 요 둘 관계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가격과 수요량 결국은 이 모양새가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이런 걸 달리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의 함수 이렇게 쓴답니다. 부란 건 마이너스죠. 함수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반대 거꾸로 이 공급자는 중요한 건 물건 등을 물건 만드는 쪽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 팔매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많아지면 양을 증가시킬 것 같아. 그죠? 손해보면 그만큼 양을 줄일 것 같아, 내 같으면. 그러면 현재 1,500원 되었을 때 내가 현재 이 맥주를 만드는 공급자라면 나는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공급자 자신의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즉 이만한 이윤이 감소된 만큼 그 양이 뭐겠습니까? 줄겠다, 그죠? 반대 거꾸로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급자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하니까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되겠네. 자, 이걸 표현해보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동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린 비례 관계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이걸 정의 함수다.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쓸 때. 그럼 실제 시험 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볼게. 이렇게 아마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QD가 수요죠.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이고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올 것 같아, 문제에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비싼 만큼 수요는 뭡니까? 줄 것이고 감소할 것이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공급 뭐합니까? 증가되겠다. 그죠? 이렇게 시험 나와. 실제 시험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일상생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요. 이때 이걸 한 개 한 개 말로 표현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보니까 얼마 할 때 얼마 사고 이거 그럼 복잡해지거든요. 이 복잡한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표가 있어. 그 표가 뭐냐? 곧 그게 그래프. 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수요 관계. 자, 그래프 만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꼭 약속할 게 있어. 이건 약속된 거예요. 항상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이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꾸로 요 가로축은 뭐든지 합니까? 양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양 하고 있습니까? 수요량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 수요량이라는 걸 이제 표시해 준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QT를 쓰겠다. 그죠? 그러면 요 표를 그냥 그대로 이 그래프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자, 얘가 1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되었을 때 내가 살 양이 10, 20, 30 있다. 그죠? 여기 있는 표를 그대로 보면 그러면 1000원 되었을 때 내가 몇 개 살 의향이 있습니까? 30개 중에 살 의향이 있는 거죠. 그죠? 1500원 되면 결국 몇 개 살 의향이 있습니까? 20개 정도 살 의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0원 되면 결국 몇 개 살 의향이 있습니까? 10개 정도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점들을 그냥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연결해 본 결과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 점들 쭉 연결해 보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곡선이죠? 수요지. 자, D가 수요도죠. 요걸 수요 곡선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요 곡선 일념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먼저 이것부터 연습합니다. 양이란 건 요 양이죠. 양은 많다 적다 이 표현은 좌우입니까? 이게 상하입니까? 얘가 이건 좌우지. 그죠? 양이 적다 이건 좌, 많다 이거 우하입니까? 그죠? 가격은 높다 낮다 표현할 때 이건 뭐 있습니까? 이건 상하지.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표현할 때 상이다 하으면 이건 무조건 가격에 대한 표현이야. 거꾸로 좌다 우다 쓰면 이건 항상 뭐 있습니까?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설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일념법이 중요하니까. 자, 다시 가격을 먼저 읽고 나중에 양을 읽어줄 것인가 아니면 양을 먼저 읽고 나중에 가격을 읽어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항상 영어를 한 건 결론부터 먼저 설명한다고. 만약에 여기 가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이 뭐든지 제일 먼저 읽을 때 낮은 것부터 높게 읽습니다. 가격이 1000원 되었던 게 1500원 올라간다면 이게 뭐죠? 상한다. 상으로 올라간다면. 자, 우리 1000원 할 때 얼마 있습니까? 1000원에 샀죠. 그죠? 1500원 됐어요. 되면 몇 개 삽니까? 20개 사죠? 이 말은 양은 뭡니까? 오히려 주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 일련 모습이 상좌향 곡선 이게 맞을까 하는 거라고. 그럼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 수요이든 공급이든 궁극적 목적은 가격을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양이 몇 개든 이거 파악할 목적이지. 자, 다시 이런 데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항상 우리 집 살 때 집을 산다 이게 결국은 수요였어요. 살 때 항상 뭘 고려합니까?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양에 영향 줄 수 있는 게 항상 가격만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 집 살 때 뭡니까? 내 소득 고려하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집값 고려하죠. 또 내 어떤 은행 대출 고려하죠. 또 뭐 있습니까? 세금 고려하죠. 또 주변 환경 고려하죠. 그러니까 집 살 때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결국은 수요에 다 영향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요인들은 양에 영향을 준다 이건데
결국 그래서 항상 이제 볼 게 뭔가 하면 그 결과 양이 뭐냐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무조건 읽을 때 양을 먼저 읽어준다 항상. 그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다시 갑니다. 양이 옛날보다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측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살 때 몇 개 샀습니까? 10개 살 때 가격이 2,000원이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0개 살 때 이 1,500원 아닙니까? 가격이 뭐합니까?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표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이죠.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많다고 떨어진다 해서 항상 수요곡선 1년 법은 양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수요곡선 어떻게 읽는다고요?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우하향곡선 이렇게 읽더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할게. 우측으로 가니까 점점점 이 그래프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꼭 아실 건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읽게 돼 있다고 문제에서. 자,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굳이 이제는 이거 한 장의 가격이 다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항상 이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명은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정리한 게 뭐냐? 곧 이 그래프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기억할 게 뭐예요? 수요곡선, 우하향 곡선. 그러면 이 속에 어떤 정보가 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좌다 우다 이건 양에 대한 표현이지. 그죠? 그 다음에 상이다 하다 이건 가격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 한다고? 떨어진단 말이죠. 요 모양새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죠. 결국은 요 속에 뭐 있습니까? 수요는 반드시 무슨 곡선? 예, 법칙이 반비례 관계가 일어난다고.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함축적으로 설명된 게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공급. 자, 요 공급 갑니다. 공급. 자, 이 공급도 우리 똑같이 한번 그래프 만들어 볼게요. 이제 공급도 항상 세로축은 뭐 쓴다고요? 가격선. 그죠? 가로축은 뭐 써야 됩니까? 양인데 지금 무슨 양 하고 있습니까? 공급량이지. 자, 요 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격이 1,000원, 2,000원, 얼마? 3,000원 되었을 때 양이 10, 20, 30이 있다고 그죠? 자, 여기 있는 표를 다시 그대로 한번 써보죠. 1,000원 되었을 때 내가 몇 개 만듭니까? 10개 만드는 거지. 그죠? 2,000원 되니까 몇 개 만들어져 있습니까? 20개. 3,000원 되면요? 30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현재 우리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공급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S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급 곡선이라 쓴다고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1년 법. 제일 먼저 뭐부터 설명합니까? 양부터. 그지?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우리 10개 정도 만들 땐 가격 1,000원 했습니다. 20개 정도 만들 땐 가격이 2,000원 했죠. 가격이 뭐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지. 그죠? 항상 먼저 넣은 게 양을 먼저 넣은 거지. 그래서 이 곡선 설명할 때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이란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은 이런 걸 장난친다고. 요거 가지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공급 곡선은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 가지고 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많다고 사실 의외로 보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만들어준 목적이 이겁니다.
저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이제 모든 정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다, 자다, 이건 양이지. 상하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양이 많아지게 해서는 가격 올라가네. 그래서 양과 가격은 같은 방향에서 이게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런 말 나온다고, 나올 때. 자, 일단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내용. 그러면 책 가볼까요, 이제? 자, 책에 보니까요, 8페이지, 큰 3번, 8페이지. 3절에 보니까 1번 수요 공급 곡선이 있는데 양갈로 1번 보니까, 자, 양갈 1번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까? 2번이 중요합니까? 1번 큰 의미 없는 거죠? 자, 수요 곡선 이 말 아닙니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수요 곡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갖다 수요 곡선이다. 아무 의미 없잖아. 2번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수요 곡선은 뭐 있습니까? 예, 무슨 곡선?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우하향. 그죠? 그래서 우하향에다 줄 거 놓고. 그 다음, 밑에 갈로 2번. 공급도 동그라미 1번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무슨 곡선? 우상향 곡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책 보는 방식이야. 우리 거기 아까 지금 그 큰 1번 수요 곡선과 공곡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 이미 이 답 알고 있지. 그죠? 알고 있으면 밑에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저기 읽을 필요 있냐고.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개론감 공부할 때 제목 자체에서 벌써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밑에 내용 읽지 말란 거야. 굳이 그걸 볼 필요 없으니까. 그건 시간 낭비지. 그 다음 밑에 있는 큰 2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인데 양갈로 1번 수요 법칙 나 있죠? 그 굵은 것이 나 있네. 수요량은 가격과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그 말 알고 있으면 밑에 내용 다시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설명 쭉 돼 있지만. 그죠? 갈로 2번도 공급 법칙도 뭐 있습니까? 공급량과 가격은 무슨 관계? 비례. 이 말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실 때 앞에 말이 이해 안 되면 뒤에 읽어보시라고. 안 되면.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다시 밑에 내용 볼 필요 없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개론감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다고, 이게.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자꾸 하시면서 있죠. 핵심이 뭐냐, 갖고 가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 이해되면 뒤에 내용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왜? 나 이미 알고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4번. 자, 9페이지 있는 이 4절은요. 얘는 전에 설명했지만 별 4개야. 만약에 수요 공급에서 이 수요 공급 나오죠. 그다음 이 4번 있죠. 이건 4절은 무조건 시험 나와야 됩니다. 또 거의 대부분 정답은 여기서 나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해 안 되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있죠. 이 공부란 건 제가 봐서 이런 것 같아요. 처음 들어서 이해 안 돼. 그거 자꾸 스트레스 쌓여서 자꾸 볼라 생각하지만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까지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좀 덜 힘들면 공부할 수 있다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자꾸 있죠.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어.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절대. 한 번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이해되고 자꾸 올라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고 이해 안 되면. 하여튼 그런 생각하시면 자꾸 조금 하셔야 되지 한 방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부동산학과 애들 4년 동안 배울 거 2달 만에 끝내면 이건 끝내는데 한 번에 다 이해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조금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 자, 일단 봐볼게. 이제 다시 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두 개 있어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이런 말과 곡선 자체의 이동. 요 두 가지 말 뜻이 있습니다. 요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이거요. 한번 제가 쭉 적어 볼게요. 수요이면 요 같은 말이 수요량의 변화 쓴답니다. 양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량의 변화 쓴답니다. 자, 반대로 여기 있는 곡선 자체 이동과 같은 말이 뭐냐? 수요 곡선의 변화 쓴답니다. 공급이면 공급 곡선의 변화 쓴다고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쓸 때.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원인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요 말 표현만 이해하세요. 말 표현만. 자, 다시 볼게. 잘 보세요. 항상 그래프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요 글자가 뭔가 확인하시라고. 우리 가끔 그래프에 대한 이거 꽤 많은 그래프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 요거 딱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내용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QD는 수요지. 그죠? 수요 곡선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지. 그죠? 얘는 우하향입니다. 여기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걸 D라 쓴다. 그죠? D 쓰면 수요 곡선입니다. 자, 최초에 보니까 우리 맥주가 얼마에 1,5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있습니다. 1,500원 되었을 때.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요. 이제 원래인 상태예요. 여기서 보니까 야, 이거 양을 30개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식을 말로는 표현하지 말고 이 그래프상은 표시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해 볼까요? 맥주 양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맥주 가격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많아지면, 내 맥주를 더 좋아한다면, 그죠?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더 많이 만난다면, 그죠? 그렇게 말로 굉장히 많이 말을 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요. 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방식이 뭐 있냐? 꽤 많지. 어떤 게 있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세금이 인하되면은, 그죠? 또 내가 이직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또 저기 뭐 있습니까? 내 소득이 많아진다면, 또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면, 또 뭐 있습니까? 예, 직장이 가까운다면, 시장이 가깝다면, 등등등 말로 쓰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코앞에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그래프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래프상 양을 변환시키는 방식 딱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첫 번째, 자, 얘는 뭐요? 야, 너 절대 이 그래프 이동하지 말고 뭐요? 곡선 위에 응? 점들을 이용해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요 정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 있던 A점에서 이렇게 B점 이동되면 되겠다. 그죠? 그 양정가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야, 이제는 요거 뭡니까? 그래프 자체, 이 곡선이 그래프니까 그래프 자체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요쯤 오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A에서 C쯤 오면 이 양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조목에서 뭐 합니까? 그래프가 이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해볼게. 아까 했습니다. 말로선 꽤 말씀하셨죠.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는 방식은 집값이 떨어질 때, 소득이 많아질 때, 은행 금리가 떨어질 때, 또는 세금 인하될 때, 내가 그 지역을 상당히 선호할 때, 또 뭐 있어 저기 있는 공원등이 들었었을 때, 학군 좋은 학교 들었을 때, 말로 굉장히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딱 두 가지 방식밖에 없어. 그래프상 이동하는 방식은 딱 두 개야. 너 첫 번째, 그래프 이동하지 마. 단지 그래프상 있는 점들만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제는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뭐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이 두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럼 번역해 볼까? 자, 결론 잘 보세요. 수요량은 변화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곡선 상에 있는 곡선 위에 점만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 두 번째 다시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이외에는 없더라. 그러면 다시 이때 얘는 단지 보세요.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고정되어 있고 단지 뭐만 이동했습니까? 이 양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양인데? 수요량이잖아. 그죠? 요걸 다른 말로 수요양만 변한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다시 얘는 뭐요? 양은 변화시키는데 이 현재 무슨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변화해서 양은 변화된다 해서 수요 곡선의 변화 쓴다고. 같은 말이. 근데 보통 여기 곡선은 빼버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험 나올 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요 말이 있냐 없냐 따라 답이 달라지겠네. 이거 내용이.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여기 있는 점이란 말도 보통 빼버리면 이렇게 뺀다고.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즉 원인이 분명히 중요한데 원인 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단지 수요이든 공급량이든 변화할 수 있는데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걸 그래프상 표시하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한 개는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곡선상의 점만 이동해서 양에 변화시키는데 이걸 단지 다른 말로 수요량만 변했다 해서 수요량을 변하고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바뀌는데 현재이 무슨 곡선이냐? 수요 곡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를 말 쓰더라 이겁니다. 다시 우리 공급적인 측면. 자, 공급 갑니다. 항상 공급은 우상향 곡선이죠? 그죠? 공급 우상향입니다. 자, 우상향 곡선인데, 그죠? 최초 있는 가격이 아까 있듯이 1,500원 되니까 내가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다. 맨 처음 가격이 이렇게 만들 의사 있는데 1,500원 되었을 때 얘도 뭐라 했습니까? 야, 이거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말로서 표현하지 말고 단지 그래프상만 표시해보라 이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 그래프 이동하면 안 돼. 그래프 상에 있는 점만 이동해서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상에 있는 점만 이동이 돼서 곡선상의 이동. 이건 단지 뭐만 이동했죠? 공급량만 변했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공급량의 변화 쓴다고. 거꾸로 얘는 뭐 있습니까? 이제는 이 그래프 자체를 변화시켜서 이 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점이 오면 양이 바뀔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면 양이 바뀝니다. 자,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시켜서 양이 바뀐 거지.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야? 현재 공급이지. 공급 곡선이 변함에 따라서 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보통 곡선 빼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공급의 변화로 쓰겠다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같은 건데 다만 그래프상에 표시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양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곡선상의 점이 이동해서 변화되는 방식. 이런 다른 말로 단지 양만 변화된 거죠. 수요량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량 변화고 얘는 뭐 있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양이 변한다 하는 건데 이때 이걸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 공급이면 공급의 변화다죠. 이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현재 원인은 빼버렸어요 지금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잠시 아까 우다, 좌다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무조건 표현서 우좌나면 양이야. 설명 자체가. 그 다음에 상이다 하는 무조건 무슨 표현이에요?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 가격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러면 자 다시 이거 한번 봐볼까? 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 요 말은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까? 양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격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건 상하라면 상승하락이야.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상승하락은 원래 가격에 대한 설명이라고. 요 좌우란 말은 이게 뭐야? 감소 증가지?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요 표현은 결국 뭐 양에 대한 표현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잠시 잘 보시라고 이거. 수요가 증가된다면 이쪽이 양 증가지. 그죠? 그럼 결국은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이지. 수요 증가는 무조건 그래프 우측 이동입니다. 요걸 기억하시라고. 다시 수요 감소는 이쪽이 수요 감소입니까? 이쪽이 이렇게 가면 점점점 많은 거요. 양이 얘보다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좌측이 뭐 됩니까?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우측 이동은 결국은 수요 증가고 좌측 이동은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라고. 한 번 더. 자, 공급이란 것도 증가된다 이 말은 이쪽이 증가지. 양 증가가. 그죠? 그럼 이건 뭐야? 우측 이동이 뭐 된다고? 공급 증가야. 그죠? 좌측 이동은 이렇게 가야만 양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이. 그러니까 좌측 이동이 감소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가끔 이 수요는 금방 이해돼. 우측이 증가, 좌측이 감이 되는데 이 공급을 갖다 설명했을 때 공급 증가 쓰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증가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게.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느낌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표현은 반드시 양에 대한 설명의 기준이. 그래서 양이 좌측이 뭐요? 감소고 우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 좀 기억하실래요? 몇 개 중요하니까 많이 혼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한 것 중에서 요거까지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요만큼 아셔도 충분히 뭐 있으면 오늘 했던 거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책에 있을 건데 책 봐볼게 이제. 9페이지에 봐보니까요. 예, 거기 있는 1번, 4절 1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박스 안에 수요량의 변화 있죠. 좌측에. 거기 보니까 여기 있는 점상에서 보세요. 이 점들상에서 이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같은 말이 뭐라고요? 책이 없지만 곡선상 이동이지. 곡선상 이동.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는 뭐야? 이 그래프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지? 이게 수요의 변화지. 수요 곡선의 변화. 같은 말이 뭐라고요? 곡선 자체 이동 나 있죠. 그 그래프상 보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리고 네. 뭐 뒷장에 우리 10페이지 보니까 공급 양 변화, 공급의 변화 같은 거요. 그죠? 자, 요거 하기 이제 했으면
그 책이 없지만 자, 요거 좀 기억하자고 이제. 잘 보세요. 소득이 과거보다 많아지면 QD가 수요죠? 그죠? 자, 내 월급 많아지면 수요가 뭡니까? 과거보다 더 많아지지. 살량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내 월급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수요량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어떤 경우냐 잘 보셔야 돼. 이제 우리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또는 40평과 그 다음에 20평이 있으면 연봉이 많아지면은 둘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먹습니까? 이게 더 늘어나지. 이게 줄겠지. 40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20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내 월급 증가되면?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물건을 뭐라는지 압니까? 자, 둘 중에 이게 더 좋은 거지.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린 우등재라고 쓴다고. 여기 더 상대 불리한 건 이건 상대적이야. 불리한 건 이건 뭐라 합니까? 열등재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소득이 많아지면 원칙은 양이 증가하는 원칙인데 때에 따라 분명히 수요 감소되는 것도 있지. 그죠? 그러면 이와 같이 소득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양이 감소되는 걸 무슨 재? 열등재. 우리 일반적인 상품은 대부분 다 소득이 많아지면 양 증가되는 거지. 일반적인 상품을 뭐라는지 압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정상재. 물론 이 속에 우등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등재 대신 정상에 뭐 쓴다? 바로 보통 쓴다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요 개념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정상재와 열등재 있을 때 내 월급이 많아지만 우등재, 정상재 수요는 증가되겠지만 열등재 여기 감소한다는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요 말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된다고. 자, 우리 연관재 또는 관련재. 이 연관재, 관련재 크게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란 건 대신한다 이 말 뜻이요. 대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뭐 어른들이니까 소주 대신 뭘 먹습니까? 맥주지. 그러니까 대신한다 이게 대체식 말해서. 또 우리 커피 대신 뭐 녹차 같은 거 있죠? 이 대체자 아닙니까? 대신하니까. 요거 대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보통 제 대체자 생각하시면 돼. 보완이란 건 두 개 있는 재화가 서로 결합되면 훨씬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곧 보완제예요. 자, 우리 술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주지. 커피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 설탕이죠? 그죠? 자동차는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 그죠? 그러니까 대충 개념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자, 얘는 실제 시험에 굉장히 우리 답을 많이 정하는데 해보자고. 이제 대체제부터 이렇게 보자고. 이 노란 분필은 현재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 물어보자고. 얘는 보완제입니까? 만약 얘하고 비교하면 대체제. 그지? 얘하고 서로 비교하면 이건 보완이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이겁니다. 항상 대체나 보완은 기본적으로 나 아닌 상대편에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누가 서로 비교한 따라 결국은 대체나 보완 달라지니까. 그래서 항상 대체 보완 나오는 제일 중요한 건 비교할 때 누군지 보시라 항상. 자, 그러면 이래 보자고. 이제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사람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문제 내면요.
그 다음에 C와 D가 있을 때 이게 보완.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대체 관계에 있는 A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시험 나온다고. 다시 보완 관계에 있는 C제와 가격이 올라가면 D에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항상. 물론 다시 해볼까? 카서 맥주 화이트 있는데 결론부터 설명할게. 대체이든 보완을 딱 물으면요, 무조건 여기 있는 양끼리 모든 걸 비교해. 항상 이게 제일 빨라. 아니면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시면 돼요. 대체는 둘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지. 그죠? 이거 대신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안 사면 얘를 사야 된다고. 논리가. 얘를 사면 얘는 안 산다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럼 먼저 봐볼게. 자,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거지. 비싼 만큼 이거 안 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사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체는 둘 중에 한 선택이 돼 있죠. 선택의 문제니까. 산다 이 말은 이 수요 증가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빨리 푸는 방식은. 자, 실제 볼게. 카서 맥주, 화이트 맥주인데 카서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서 맥주에 대한 수요는요? 줄 거 아니에요. 대신에 뭐 있습니까? 화이트에 대한 수요 사겠지. 왜 이렇게 되거든?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오거든 무조건 대체이든 보완 딱 묻는 순간 양끼리 서로 비교하시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 선택에 대한 문제다 보시고 한 개 사면 한 개 안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다 이 말은 결국은 수요 증가고 안 산다 이 말은 감소의 감소. 다시 보완제는요. 보완제는 둘 다 같이 움직여. 얘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산다. 이래 가시라고. 그러면 자 가볼게. 여기에 자동차고 여기에 휘발유. 이 보완제 맞죠? 그죠? 차값이 올라가면 차가 비싼 만큼 이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나도 이거 안 산다는 거예요. 휘발유 안 사겠지. 아니 자동차가 올라가면 자동차 수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수요 감소한 만큼 뭐 저기 휘발유량도 줄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대체제이든 보완제는 제일 중요한 게 비교할 대상을 양끼리 서로 비교하라. 가격을 보지 말고. 그래서 양끼리 비교했을 때 얘 사면 얘 안 사는 거. 얘 안 사면 얘 사는 거요. 선택에 대한 문제니까. 보완은 무조건 같이 가더라. 같이. 그래서 사면 사야 되고 안 사면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 실제 보면. 문제를 빨리 읽다 보면. 그래서 요 두 개 개념은 좀 아셔야 됩니다. 정상제, 반대, 열등제. 그죠? 대체제, 반대, 보완제인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얘가 훨씬 더 중요해. 그리고 책은 없지만. 그래서 요 두 개 개념은 꼭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거기 있는 책에 보니까 제가 10페이지 메뉴에 있는 내용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있는 5절에 있는 균형시장 할 건데 이것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균형시장.